네,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방문각에서 공법 강의하는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18년 1월 달이 되고, 이제 정규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자, 우리 공법 내용들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특히 처음 입문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5분이나 10분 정도 범위 안에서 좀 요약하는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나 밴드, 우리 그 배시 아줌마의 공법에 들어가셔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매일매일 배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맨 처음에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죠. 줄여서 국토계획법에 들어가서 1강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제가 공부를 하실 때 5가지 내용들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거냐? 수립하는 대상지역, 수립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광역의 수립 대상지역은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묶는 개념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자기 상황에 맞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광역을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상급자한테 승인을 받고, 자, 수립 승인하는 절차가 있고, 마지막으로 조정 신청,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이게 가장 핵심 이미지로 정리하는 요약입니다. 수립하는 대상지역, 수립권자, 수립 승인 절차, 조정 신청. 자, 우리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자, 광역도시계획의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요거 광역시가 아닙니다. 광역계획권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자, 우리 공법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이잖아요. 자, 이렇게 6개의 단위인 도시 중에서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지만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자, 이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그다음에 성격은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죠. 자, 일반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 그런 내용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므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잘 잡아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2번째 주제,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인데 2개 이상 도시를 묶는다는 거죠. 개념이.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가 있었죠. 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접한 2개 이상 도시가 전부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 항상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져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도 있고 도지사님이 정하는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바깥에 경기도 안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묶을 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치기 때문에 상급관청인 장관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충청북도 안에 청주시와 청원군, 이렇게 또 경상남도 안에 마산, 창원, 진해. 우리 마산, 창원, 진해는 청주, 청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통합시가 됐지만 과거에는 따로따로 별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산, 창원, 진해도 과거에는 이 마창진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묶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광역계획권은 도지사님이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 안에서 여러 개의 도시가 묶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이런 식으로 묶을 때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마산, 창원, 진해같이 하나의 도 안에서 묶일 때는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2개 이상 도시를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목적은 참고로 보시는데 2개 이상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상호 연계, 2개 이상 도시를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자, 우리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도 있었고, 도지사님이 정하는 지역도 있었고,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수립권자는, 자, 결론이 공동수립이에요. 공동수립. 자, 아까 우리 광역계획권을 도지사님이 정하는데,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서, 아까 우리 청주청원, 이런 지역들은 광역계획권이 충청북도라는 도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광역계획권을 도지사님이 정했을 때는 청주시장 청운수 공동수립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자 이거는 서울시와 경기도 쪽에 걸쳐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나서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죠. 항상 자,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했을 때는 같은 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군수 공동수립으로 수립권자를 체크하시고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님이 정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권자를 미리 보면 자,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면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3번, 4번이 뭐냐면 시장군수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나서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잘 안 돼서 공동수립이 잘 안 돼가지고 3년이 지나버리면 도지사님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 상황이죠.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님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이렇게 공동수립으로 가는데 3년 내 승인 신청 같은 건 없을 때는 승인권자인 도지사님이나 장관님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1, 2번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공동수립이라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앞에서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면 계획수립은 시도지사 공동수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도지사님 정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인권자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이 승인권자가 같은 겁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승인권자는 같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수립권자 공동수립해서 승인권자를 찾아가게 돼 있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은 수립승인 절차.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수립승인 절차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수립권자가 있었고 승인권자가 있었으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수립승인 쓰시고 중간에 의협심을 쓰시고 기, 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수립승인 절차에서는 이제 수립권자가 이제 공동수립이 원칙입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럼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할 때는 시도지사 공동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 자, 해당 광역계획권에 가서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 측량 하여한다. 의무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청회라는 절차를 써야 되는 거죠. 주민 의견을 들을 때는 공청회, 공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서 자, 시도, 시군, 의회 의견. 자, 우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할 때는 지방의회가 시군의회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할 때는 시도의회이기 때문에 시도와 시군의회가 꼭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지방의회 이름을 시도하고 한번 끊고 시군의회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셔서 자, 의견 청취까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시장군수 의견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기초조사한 자료,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한 자료, 그 다음에 시도, 시군의회, 지방의회 청취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립을 해서 승인권자인 도지사님이나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님이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님이 승인할 때는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하면 승인이 나오는 거죠. 자, 승인이 나오고 나면 도지사님은 이걸 시장군수 등한테 다시 보내고 국토부 장관님이 승인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보내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그 계획을 발표합니다. 공고. 우리 비구속적 계획은 공고라는 형태로 발표하죠. 반면에 구속적 계획은 고시인데 여기서는 공고라는 형태로 발표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승인권자가 직접 공고하지 않고 승인권자가 승인하면 송부하고 송부받은 하급자들이 공고하게 되어 있다. 공고 열람은 송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사회한다.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 지방의회 이름, 그 다음에 공동수립을 해서 승인권자를 찾아간다.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신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조정신청이라는 개념은 이제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자, 그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을 3년 안에 못하면 그 3년 이후에 도지사님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정은 뭐냐면 3년 지나지 않은 상태, 3년이 지나버리면 도지사님이 직접 수립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1년 차나 2년 차쯤에
도지사님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조정 신청은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뭐 1년 차나 2년 차쯤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도지사님은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고 이 조정 결과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도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3년이 지나버리면 국토부 장관님이 직접 수립을 해요. 3년 되기 전에 뭐 1년 차나 2년 정도 그런 기한 때 협의가 계속 안 되면 국토부 장관님한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님은 이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조정 신청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자, 이게 틀렸어요. 자,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데도 있었고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적도 있었어요. 세 번째, 시장군수가 광역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받는 거고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이 맞죠. 예,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광역을 공부하는 방법은 5가지. 광역도시계획의 네, 광역도시계획을 어디서 수립하는 거냐?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자, 그리고 자, 수립 승인권자라는 개념이 있었죠? 수립 승인권자. 공동 수립을 해서 승인권자를 찾아간다. 그 다음에 수립 승인 절차, 조정 신청.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다음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1강 광역도시계획입니다.